감사합니다. 짓도울피 군무원학원 원장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모이게 된 거는 2021년 이제 군무원 채용 공고가 나고 나서 사실 질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특히 이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여러 군데를 같이 찔러봤거든요. 그래서 공군에 뭐 7급 넣어놓고, 공군 7급 없었죠. 그러니까 군수 쪽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육군에 넣고, 공군, 그다음 해군, 해병대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원서 접수 끝난 이후에 뭐를 했어요? 자기 모의고사나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주의사항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한 곳밖에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원서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작용을 했고 또 어디를 원서 넣느냐에 따라 사실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희 학원이 그동안 단기 합격생을 많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그걸 좀 잘 찍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 군수 같은 경우에 해병대 2명 모집할 때 이제 거기 넣어서 그때 62.5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육군이 70.67이었고 공군이 73, 그 다음에 해군이 72였는데 그때 해병대에 합격하신 분이 우리 학원에 있던 이모모 양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67.5인가로 합격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육군을 썼으면 떨어졌는데 해병대에 써서 합격하는 경우죠.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때 상당히 많이 고민했거든. 왜 그러냐면 진짜 그 2시에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관리반이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어디 갈 건가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아마 안양 쪽에서 내렸으면 육군을 봤을 거고 화성까지 갔으면 그때 해병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 타면서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병대로 와서 시험을 보고 했죠. 그때 이제 경쟁률이 15대 1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온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명 모집에 15대 1이면 몇 명이죠? 30명이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보러 온 사람은 8명밖에 없었고 실제 경쟁률 2대 1밖에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2명이면 2명을 더 뽑아요. 그러니까 4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경쟁률 거의 2대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국방부 쪽에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분명히 군무원 인사법, 그러니까 군무원 그 채용 관련되어 있는 그 시행 규정을 보게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각 군마다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서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에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는 담당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장 자체를 얻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와중에 또 만약에 이번에 중복 지원이 좀 많아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작년에 한 6만 명 정도 지원했는데, 원서를.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되고 막 이래서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시행령 자체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거기 보면 뭐로 돼 있죠? 정확히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취소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고문 자체가 법규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찌됐건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길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사실 상담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알 것이다 생각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군무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서를 국방부에만 넣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시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비교하겠지만 5,107명 정도 모집을 하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이제 756명, 해군에서는 480명, 해병대에서는 123명, 근데 공군에서는 377명을 모집합니다. 전체 모집에 대한 인원은 전체 6,852명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거 잘 모를 거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체 6,852명 중에 공채 모집이 5,814명이에요. 그 다음에 공채 장애가 453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채가 538명. 근데 경채 장애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뭐냐면 경채 중에 지역 구분 모집이라 해서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격오지를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예를 포천에 거주했던 사람이나 또는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신 분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집되는 인원이 이제 육군에서 이제 47명이 추가로 생겼죠. 근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공채 비중이 경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고로 2019년도에 처음 이제 그 모집이 이제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이제 많이 모집이 늘어났는데 그때 육군이 2,500명을 모집했거든요. 그 중에 1,300명이 공채였고 1,200명이 경채였어요. 그래서 그해 2019년도 그 12월 달에 추가 채용이 있었는데 그 추가 채용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경채를 본 그 1,200명 중에 실질적인 합격자 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700명이 뭐예요? 다 꽈락 처리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단기간 내에 그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군수나 뭐 정보나 하고 계신데 군수 쪽은 경영학 때문에 이게 이제 못 넘긴 거, 60조를 못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쪽은 정보사이론 때문에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집된 인원들 그때 육군에서 한 700명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1,138명을 12월 달에 다시 2차 추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일부 제가 유튜브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리고 끝나놨더니 20년에도 2차 추가 채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하여튼 뭐 저한테 말하기 좀 거부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저는 사실 없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실제 경채 모집이 그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었고요. 올해가 또 반으로 더 줄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채에서 꽈락 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2차 추가 채용에 대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 경채에서만 일부,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없이 뭐로? 네,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일부를 그 결혼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충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특징적으로 봤을 때 왜 그 경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된다면 아마 요번에도 2차 추가 채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경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경채를 한 2개월, 3개월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되도록이면 경채와 공채를 같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TO가 나올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공채를 하시다가 정말 내가 그러니까 국어가 좀 약하다든지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경채로 돌아서는 거지 처음부터 경채만 가지고 준비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수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채 비중이 예전에는 그 작년에는 지금 보시면 929명이었는데 요번에 391명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2%가 줄은 거고요. 거꾸로 따지게 되면 이제 공채 비중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5,800명이었고 여기 보면 지금 2,801명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약 한 3,000명 정도가 이번에 공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은 거의 100% 이상, 그러니까 108% 정도가 일단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66% 정도가 증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가장 많이 늘어난 데는 사실 육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도 이번에 의외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공군 쪽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은 한 66% 정도가 이제 증가됐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많이 뽑는다 해서 여러분들은 좋은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년에 모집이 과연 이 정도까지 갈 것인가예요. 그러면 이제 국방개혁 2.0 자체가 실제로 17,000명을 예약을 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22년도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저는 사실 예측한 건 5,000명 후반 정도나 5,500명 정도 생각했고 그럼 내년도에 한 4,000에서 4,500 정도 될 걸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번에 6,800명 정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모집되는 인원이 감소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000명대 중반이나 3,000명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4,000명이 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요번에 많이 뽑아갔으니까 뭐 내년에 뭐 갈 사람도 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일단 지금 남아있는 기간 내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교들의 수요가 점점 장교 모집을 하면 그 진입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ROTC, 뭐 RT 그러면 되게 싫어하던데, ROTC 같은 경우에 실 복무 기간 자체가 지금 일반 병들이 18개월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장교로 가서 근무 기간을 오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교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병사들도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 군 자체의 수요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전투부대 쪽으로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 거고, 그렇게 그 빈 자리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내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갔는데, 실제로 국방개혁 2.0에서 얘기했던 내용,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투부대 인원을 약 11만 명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였죠? 비전투 쪽에 있던 군인 2만 5천 명을 보내고 그 빈자리로 이제 채워서 대충 17,000명 정도를 뽑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22년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군인 흐름을 봐서는 군무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예측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는 조금 동조를 하지만 올해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미지수가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군무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각 군별로 채용 일정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 국방부나 이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 있는데 참고로 그 5급 이상은 국방부에서 통합부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5급자들이 육군 안 뽑는데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5급 이상으로 뽑은 건 전부 다 국방부 통합이고 6급 이하는 각 군별로 모집을 하죠. 그래서 국방부, 그다음에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공개 경쟁 채용과 그다음에 경력을 가진 분들이 보는 경력 경쟁 채용이 있어요. 근데 이 경력 경쟁 채용에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군인 출신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호가 4개가 있는데 1호가 군 경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가 그러니까 군무원과 공무원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호는 뭘 얘기하냐면 민간 경력입니다. 그다음에 4호는 뭐가 되냐면 자격증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제 정보직을 많이 권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HSK 6급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나 군사정보 이번에 7급하고 9급에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학이라든가 뭐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경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채를 같이 주면서 경체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면 이제 그 기술정보 쪽에서 4명인가를 뽑아요. 4명에 5명을 지금 그 HSK 6급자를 뽑고, 그러니까 군사정보 쪽에서는 7급으로 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갈 것인가 아니면 공채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채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제 성적을 봐서 어디를 갈 것인가 고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일단 공채와 경채 모집에 대한 것들은 5월 7일부터 해서 5월 12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원서 접수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은 각자 하지만 일단 원서 접수일은 똑같아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날 넣으실 때 6시에 딱 맞춰서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서를 접수하다 보면 공인인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금액을 여기 이제 원서를 내보실 분은 알겠지만 공인인서 있어야 되고 또는 IP 같은 경우에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있고 어떨 때는 막 안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죽어도 원서 안 된다는 거야. 그 보니까 크롬으로 들어왔어요. 크롬 안 돼요. 그러니까 익스프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건 다 원서 접수하실 때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로 익스프로로 일단 들어가시고 전자결제도 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익스프로로 되는 경우도 있고 클롬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클롬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다 어디로? 그러니까 익스프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클롬 열어놓고 계속 안 된다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클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익스프로로 들어가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체인 분들은 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방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육군은 21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일인데, 이건 먼저 경체는 원서를 내실 때 먼저 서류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에 통과하신 분들만 뭘 볼 수 있어요? 네, 필기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가 나 떨어지면 공채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복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체부는 예외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도록이면 서류 전형은 통과시켜 드릴게요라고 봐주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서류 전형은 이제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마 거의 통과를 시켜줘요. 네,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가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 시험은 이제 7월 24일 날 토요일 날 보죠. 시험은 2시부터 봅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오전에 있잖아요. 그죠? 10시 정도에 시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몇 시에 시작을 해요? 2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서를 내실 때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내 집이 부산이야. 그럼 부산권에서 신청하셔도 돼요. 내가 광주예요? 그럼 광주권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그 지역을 사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원서를 내고 거기서 시험 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지방지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대전이면 대전권, 그 다음에 경상도면 경상도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운데 벗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그 지역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수험번호랑 연결이 돼요. 그 작년에 왜 그 군수 쪽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광주하고 창원 쪽에서 원서를 냈던 분이 그냥 무더기로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내신 분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수험 번호가 앞에면은 나중에 면접 번호가 앞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나중에 면접 볼 때 불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저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는 대전 쪽에서 봤던 분이 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지역은 되도록이면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원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집에 가서 보겠다 그러면 뭐 내려가셔서 또 그 각 지역별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단 뭐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시할 점은 뭐냐면 정확히 안 보이는데 면접 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자소서라는 걸 내게 됩니다. 자소서를 내게 되는데 그 준비가 되게 짧아요. 근데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들은 대부분 면접 기간이 9월 24일부터 해서 이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27일, 27일인데 육군만 9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이 짧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합격자 공고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공군은 10월 7일이고요. 나머지는 10월 14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을 지원하실 분들은 합격자 발표 날이 좀 더 땡겨져 있다라는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 전형인데 이 서류를 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국방부와 육군 쪽은 아직까지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8월 20일에 발표가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수가 8월 24일까지예요. 그러면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지금 이제 각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그 본인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화요일 날 소인분까지거나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 가서 내는 그 타이밍을 보는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20일 날이 발표가 나면 20일 날 바로 가서 하긴 어렵겠죠. 그럼 실제로 월요일 하루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많이 모집하느냐인데 요번에 전체로 보게 되면 등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과연 전체 그 직렬 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뽑냐? 차량이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량 9급이 국방부에서 14명, 육군에서 971명, 해군에서 5명, 해병대에서 4명, 그다음에 공군에서 13명. 그래서 전체가 1,007명인데 참고로 작년에 전체 지원한 사람들 내가 볼 때 1,000명이었어요. 차량지 지원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다 전 군을 다 해서 중복 지원된 거 좀 빼고 나면 대충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사람보다 더 많이 뽑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많이 뽑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필기를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면접에서 걸러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서 보면 유지보수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지 기술이 없는 사람을 뽑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전화 와서 차량으로 돌려야 되나요? 뭐 그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합격 그 과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과락이 없어 그냥 과목 과락만 4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볼 때 뭐 45점 뭐 요 정도 맞아도 그러니까 또 쉽게 계산하더라고. 과목당 10개 맞으면 되는 거네요. 뭐 이렇게. 네. 과목당 10개 맞으면 돼요. 10개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9급인데요. 행정 9급이 전체가 이제 728명. 그 다음에 군수 9급이 466명 3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쪽이 372명. 그 다음에 탄약이 의외로 많이 뽑았어요. 작년에 사실 모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321명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시설 그렇고, 이제 특이한 거는 행정 9급 장애가 222명입니다. 사실 요거는 좀, 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도무기 쪽이 이제 10등 했는데 한 174명. 그래서 실제 보면 이제 행정하고 군수가 그래도 여전히 많이 뽑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군별로는요. 국방부 쪽에서는 이제 행정 9급이 제일 많이 뽑았고요. 육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 9급이 제일 많이 뽑았고, 해군에서는 전기 9급. 이것도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해병대에서는 전상 9급, 공군에서 전상 9급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인원수들은 요 정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는데요. 행정 7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단 여기 보시면 2021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감되는 숫자, 그 다음에 작년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선까지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국방부 같은 경우에 지금 8명을 모집하죠. 이게 작년에 5명을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증감은 이제 3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60%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지원자가 한 589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인원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충 한 50%는 아니더라도 한 40% 정도 빼면 실질적인 그 지원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대가 합격선이 작년에 이제 행정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 낮았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사실 행정하고 행정법이 좀 이상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낮은 거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7급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볼 때 90점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80점대 후반까지 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국방부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이죠. 육군이 2019년도에 한 명을 모집했었거든요. 그때 90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올라가지 않겠냐. 물론 이제 행정학과 행정법에 어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봤을 경우에는, 거의 올라간다. 왜 그러면 경제학이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게 그 7급에 있는 경제학하고보다는 군무 중에 7급이 좀 쉽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하고 행정법하고 국어에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여튼 그런 변수가 좀 있어서 점수가 낮았지만 이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9급 쪽인데요. 작년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국방부가 59명을 모집했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150명으로 91명 정도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거의 15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자가 8,423명으로 해서 142.9대 1이었고요. 합격 점수가 70.67이에요. 근데 이것도 믿지 못하는 게, 보통 저희가 국방부를 보실 때는 정확하게 3개 정도 틀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에서? 과목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3개, 그 다음에 행정학이 3개, 행정법이 3개 정도 생각하셔야지 되지, 이 점수를 생각하시고 덤볐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3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그러니까 국방부 는 것보다 늘지 않았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401명 모집에 이제 481명을 모집하죠. 그래서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13,100명이 지원해서 32.8대 1. 작년 합격 점수 72였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84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4개 정도. 그러니까 국어에서 4개, 행정학 4개, 행정법 4개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거의 내가 합격 컷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점수 생각하고 요번에 준비하셨다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나 공군이나 해군도 지금 보시면 작년 대비보다는 이제 거의 한 100에서 한 20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네, 여기도 육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4개 정도. 그래서 한 84 정도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여유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서를 넣을 때 이거는 사실 지금 라이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리는데요. 참고로 저는 보면은 만약 일단 육군을 넣는다고 하면 육군을 넣는데 지금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평균 자체가 보면 작년에 일단 평균 자체를 그냥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국방부가 74였죠. 나머지 그러니까 공군은 또 참고로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공군 가겠다는 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해군하고 해병대인데 일단 육군은 일단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러면은 매니아층이 있는 데를 빼면은 해군 아니면 해병대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해병대가 많이 낮죠. 그러니까 65.33은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점수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 쓰게 되면 학원 내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 또 중복돼서 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그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나중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 부분은 이제 자료를 일단 참고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육군은 0.6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달이었어요. 이게 실질적 미달이에요. 그래서 합격 점수가 전부 다 이제 60점이었고, 그 다음에 장애군 모집은 거의 그러니까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쪽인데요. 일단 7급을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가장 많이 밀었던 게 사실 군수 7급이에요. 제가 상담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다 군수 7급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인원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2018년도에 사실 모집이 없었고 2019년도에 1명을 모집했었고 작년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4명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거보다 도 많아요. 적어도 한 120명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이 한 110명 정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는 이제 94명에서 나머지 2명에서 이제 98명을 모집하게 됐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뽑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원에 합격했던 9급 합격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직에서 일하고 있는 게 7급 일을 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이 변화되는 어떤 군 흐름을 파악했네요. 그래서 7급 쪽으로 모집이 증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게 사실 군수 7급인데 일단 뭐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숫자는 나와줬기 때문에 뭐 저도 일단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를 넣을 거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육군 썼으면 좋겠어요. 육군으로 일단 많이 모집하는 데 가서, 왜냐면 이건 아직까지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작년에 이 시험을 봤던 분들이 대부분 행정 7급 쪽에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경영학을 하지 않아요. 경작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2달 정도 정리해서 이제 경영학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 경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는 이제 육군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지금 시험에 대한 관건은 거의 경영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국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수상으로 가장 변수가 큰 부분이 경영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수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경영학, 특히 경영학 부분은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용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추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맨날 그 선생님이 계속 유추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걸 자꾸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순 암기 형태나 많은 책을 보지 마시고 한 책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물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 작년에 일단 74명에서 93명이 늘었고 2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원자가 378명이었고 5대 1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합격 컷이 60이죠. 그럼 뭐예요? 평균가락만 넘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원래 이 74명을 모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기에서 합격은 대충 1.5배수니까
111명 정도를 모집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걸 못 채웠어요. 제가 이게 쉬다가 내가 포기했거든요. 왜냐면 111명은 안 돼요. 한 89명, 90명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 면접을 볼 때 111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2배수? 1.3배수 정도밖에 안 뽑히지 않나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시험을 본 친구들 얘기로는 이게 5대1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한 3분의 1이 없었어요. 그 반에 따라서는 거의 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시험으로 본 친구들이 이거보다 더 적었다는 얘기죠.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한 2배수를 잡더라도 한 600명 정도 보고 그러면 경쟁률 대충 내가 볼 때 한 10대1 미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다시 9급으로 가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7급 꾸준하게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군수 9급인데요. 특이한 게 있죠. 지금까지는 국방부는 군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명이 나왔어요. 그죠? 2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국방부에 있는 그 물자 관리는 육군에서 해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파견단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일단 국방부에서 2명을 모집을 합니다. 2명을 모집하게 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379명 모집했는데, 여기 지금 장애구 모집 뺀 겁니다. 그래서 379명, 그러니까 일반 군수로만, 그래서 379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409명으로, 3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좀 8%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 지원자가 6,359명이에요. 6,359명. 근데 이때 결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시험 보신 분들 알지만 결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6,300명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16.8대 1이었고, 그 다음 합격 점수는 70.67. 되게 공교롭게도 이 점수가 2019년도 점수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20년 점수하고 19년 점수가 동일합니다. 그럼 올해도 그럴 것이냐? 가능성 있다고 봐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때 작년에 모집 인원보다 늘어났지만 실제 경쟁률이 그때 15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가 이제 16.8대 1로 증가는 했지만 이때 증가를 했고 올해도 요거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수를 준비하는 신규 진입자들이 많았는데 또 작년에 또 뽑아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18대 1이나 한 18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점수대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물론 군무원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뭐죠?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면 진짜 막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때 맞춰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예상 합격 컷은 다시 결정이 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요 선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최고로 가장 높았을 때 그러니까 육군이 76까지 간 적이 있어요. 76까지. 그다음에 공군은 81까지 간 적도 있어요. 81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요 70점대에서 72, 3. 그러니까 합격 코드 공부하실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대충 6개, 그다음에 경영학에서 대충 한 8개에서 10개 사이, 그다음에 행정법에서 대충 한 4개까지, 4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얼추 이 안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내가 몇 점 평균을 잡지 말고 과목별로 점수를 정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변별력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디예요? 행정법하고 국어예요. 그러니까 행정법, 국어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경영학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서 되도록이면 이상한 문제가 나올 때 그걸 잘 커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인데요. 해병대가 여기 보면 이제 1명에서 9명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8명이 늘어나서 이제 거의 800%가 늘어났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이 이제 가장 관심도이 높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이설희 씨죠. 그분이 이제 4등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 가평에 가 있는데, 그때 성적 1, 2, 3등은 거의 다 김해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리고 특히 공군 군수는 대부분 배정될 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대구예요. K2. 그러니까 일단은 대구 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구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집 근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이제 지원하실 때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29명을 모집하니까 작년보다 3명이 늘었죠.
그 작년에 지원했던 친구가 이제 1,562명인데 아마 이게 육군하고 겹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이제 8,700명 정도인데 요 선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되지나 이제 배정이 되거나 하지 여기서 뭐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번에 중복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평균 경쟁률 내가 볼 때 한 19대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그리고 작년에 오히려 그 공군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73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좀 떨어져서 70점 60까지 떨어졌고 역시 또 특이한 게 뭐죠? 여기입니다. 작년에 한 명 모집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보면 60점 67이었죠. 이게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이 한 명이 누군지를 알아요, 제가. 이 한 분이. 왜냐면 근데 이분이 제가 조금 이따 면접 볼 때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과정하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찌됐건 점수가 일단 낮았는데 이분 위에 있는 분이 2명이 됐거든요. 그 해에 이때 2명 됐어요. 2명. 한 명 모집에 실제 그 합격자 2명 나왔거든요. 근데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점수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낮았는데 이 다음 분이 거의 80점대 후반이었어요. 내가 읽기에는. 그러니까 이 점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는 이 컷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그래도 한 70점대를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나 해병됐으니까 한 60점대 중반이면 되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걸리는 거지 이렇게 꼭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한 70점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애구문이 작년에 사실은 모집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합격자 없었으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꽈락이 많이 났고 해서 모집이 없었는데 요번에도 그냥 지금 138명으로 많이 모집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그냥 넣을만 한데 저는 장애구분 모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군수를 권하진 않아요. 왜 권하지 않냐면 되도록 행정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업무상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요번에 그 군수 합격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 이 넥타이를 사준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설명회를 할 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군수에 너무 모르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군수 되면 전부 다 커피만 마시고 논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니다. 힘들다. 뭐가 힘드냐 했더니 이제 물건 나를 때 자기가 지게체도 직접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지식인에다가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를 하는 사람은 차량하고 그다음에 지게차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필수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쁘면 이게 그러니까 배송을 하거나 할 때 급하면 내 거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진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맞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경영하게 된 변수가 너무 커서 어차피 잘 보세요. 행정장애 구분 모집 거의 60이죠. 군수 역시 60이에요. 그러면 행정학하고 경영학하고 나왔을 때 행정은 과목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행정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쪽은 사실은 경영에 대한 그게 변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60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단기적으로 공부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군수보다는 저는 행정 쪽을 더 권해드리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보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내가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군사정보 7급인데 사실 군수 7급은 제가 예측했던 거 정도 됐고 지금 우리 학원 학생 수가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는 워낙 저희 학원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많이 좀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상담을 하면서 아마 인원이 좀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작년에는 사실은 안보지원사령부 쪽에서 30% 가까이를 병력을 바꾼다 그랬어요. 뭐로? 민간 병력으로.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타 학원에서 군수를 밀 때 제가 정보를 밀어서 나름 많이 합격생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군수 쪽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깊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정보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봐요. 수치상으로는 많이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뽑아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볼게요. 일단 국방부 같은 경우에 안보사 쪽에서 이제 34명,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54명이어서 이제 20명 정도 감소했고, 전체 비율로는 이제 37% 정도가 이제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지원자는 대충 84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15.56대 1 정도 나왔고, 합격 컷은 73이었습니다. 73. 보통 국방부 정보직은 대충 75점대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75점대. 그러니까 75점대 정도 예상하시면 얼추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에 저희 학원에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 거의 80점대 다 넘었어요. 예, 80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75점대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정보본부에서 이제 5명을 모집하죠. 내가 본 거는 정보본부가 1명이고, 그 다음에 정보사에서 4명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금요일에 바뀌었습니다. 금요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본부 쪽에 1명이 이제 4명으로, 5명으로 늘어났고, 정보사 쪽에 있던 4명이 이제 없어졌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작년에는 안보사라는 게 없었죠. 그냥 국방부, 그냥 군사정보 7급이었지, 이게 구분 모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안보사 쪽에서 요구를 했답니다. 안보사 쪽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모집 채용 과정에 안보사 쪽에서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보사만 구분해서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안보사 합격자 중에 50%가 요번에 포기했대요. 교육받다가.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안보사 쪽은 되게 어떻게 보면 방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에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대요. 교육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할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그 안보사 쪽에서 직접 뭐 채용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모집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지금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모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잠깐 전체적으로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구분 모집을 하게 된 이유는 베이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모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육군은 작년에 35명이었는데 이제 22명으로 줄었고요. 22명 줄어가지고 13명이 줄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퍼센테이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 220명 정도 되고요. 경쟁률은 6.3대 1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합격 컷은 65점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이제 원서를, 그러니까 국방부도 넣고 육군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고무인하다가 이제 육군을 간 친구들은 이제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도 많이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73이었으니까 아무래도 70점대 걸린 애들은 여기 이제 떨어졌고 여기 합격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올해도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국방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그냥 국방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금 다 여기를 안 쓰고 다 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신감 있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국방부 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군하고, 그러니까 공군 쪽인데, 이게 물론 점수가 일단 낮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사실 공군도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와서 저랑 상담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7급 준비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끼리 겹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7일부터니까 한 5월 5일 정도나 5월 한 7일이나 8일까지 제가 마감을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대충 나 어디 쓰겠다라고 저랑만 개별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파악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전체적인 과정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육군 분위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방부가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합격 컷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상담을 해봐도 어느 정도 점수대가 있는 애들은 나 그냥 국방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적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 내가 이제 초시생들 일로 갈 것 같은데 3개월한 변수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좀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국 모집 중에서는 이제 작년에는 3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분석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급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정보 구급 쪽은 그러니까 국방부가 17명 이번에 모집하고 육군에서 103명 엄청 늘었죠. 작년에 52명이었는데 이제 51명 정도가 증가해서 한 98%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 지원자가 1180명이었는데 22대 1, 그러니까 22.7대 1. 그다음에 이제 합격 점수 6.93. 그러니까 국방부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이제 6.93으로 똑같았고 그다음에 이 전년도에는 거의 65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제가 알기에는 한 66 정도면 거의 합격을 했거든요. 그 정도 선이면.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점수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공군이 작년에 이제 10명에서 이제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52대 1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66점. 그다음에 해군이 작년 한 명에 3명을 늘었습니다. 2명 더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지원자가 작년에 144명. 그래서 226대 1이었고 합격 점수는 65.33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율이 높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다 해서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군에 따른 특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국방부 자체는 국방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제 합격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쟁률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군을 보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조금 점수가 안 된다면 사실 해군도 나쁘지 않아요. 해군도. 여기도 해군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정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군이 일단은 103명을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육군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시생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한번 뭔가 그냥 단기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정보직은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단기적으로 뭔가 한번 확 질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해군이나 공군 쪽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여기 또 우리가 기다려주는 해병대가 있죠. 그러니까 해병대가 5명 있는데 여기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인지 저랑 대중의 위치를 좀 찾아서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소수 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좀 저한테 먼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육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좀 낮은데 초시생들 분들은 요쪽에서 한번 노려보면 점수대가 좀 비는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질러 볼만해요. 질러 볼만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데 가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경쟁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군을 선택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정보 구급인데요. 기술정보는 사실 이제 국방부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국방부 쪽에서 기술정보 모집하면 777로 가죠. 그러니까 777로 가게 되는데 이제 작년에 22명에서 21명을 줄었고 이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은 이제 481대 1이었고 합격 컷은 60.93 똑같았어요. 사실 국가정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군사정보나 기술정보나 점수는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국방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실만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쪽에 있는 인원이 조금 국방부 쪽이 작았으면 그거를 이제 기술정보 쪽으로 전환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술정보를 지원하시는 분 중에 이제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3교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학특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관련된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감청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뉴스를 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밤을 새야 되죠. 그래서 3교대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777은 참고로 성남 쪽하고 용인에 있는데 이게 777 있고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청주 쪽에도 있고 저 강원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방부를 선호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경기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군데밖에는 서울에서 근무를 안 해요.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그다음에 재정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이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경쟁률은 대충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인데 전기가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났고, 국방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5명밖에 모집을 하는데 올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컷들도 되게 낮았어요. 70에서 66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요 7급보다는 이제 우리 지금 학원에 준비하는 9급인데, 9급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전체 모집은 57명, 올해 이제 156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작년에 사실 이게 모집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컷이 일반적으로 높았어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 같은 경우 77, 그 다음에 육군이 73.67,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이 75, 그 다음에 해병대가 69.67. 한 명이 저희 학원 학생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해병대 많이 보내요. 네, 여기 해병대 계시지만 해병대 진짜 많이 보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특히 초시생 이분 3개월 만에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점수대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69죠. 그 다음에 75.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은 71이었는데, 해병대가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70점 후반이었거든요. 중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마 요거보단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 정도 컷인데, 그러면 대충 내가 볼 때는 한 70점 정도 맞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가 60점대 후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 정도 선이면 아마 정기직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기직은 되도록이면 여기 이제 국어에서 많이 당락이 다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높이면 되기 때문에 국어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개괄적인 거는 좀 대충 봤고요. 나머지 직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오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이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제 초시생들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군무원 채용 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군무원 채용 관리 사이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치시면 되고요. 육군은 육군 군무원 채용 치시면 되고요. 해군은 해병대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군 군무원 채용 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공군 사이트를 못 찾아요. 공군은 공군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군무원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국방부 군무원 채용, 육군 군무원 채용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공군만큼은 공군 모집을 치셔야 돼요. 검색하실 때. 그래야지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핀 인증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 되도록 공인인증서 있는 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프로 쪽으로 들어가셔서 일단 접수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원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제 수수료 결제가 돼요. 그때 이제 아마 그런 그 금융 관련된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응시표 출력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안 나와서 이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또 줘요. 각 군별로. 그러니까 그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시료는 지금 이제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진인데, 사진은, 정장 사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장 사진 아주 면접 볼 때 다시 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찍으셔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 여기서 찍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오려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딱 오려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그 PC는 아까 말씀 익스프로 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선택은,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지역에서 보시면 돼요. 편한 지역에. 그러니까 주로, 되도록이면 인천하고, 이렇게 서울권에서는 인천권, 그러니까 그 육군 쪽은 인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안양 쪽으로.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까운 쪽이 어딘지 보시고, 그 위치를 찾아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잘못 선택하시면 막 이쪽 끝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쪽에서 안양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봐서 내가 어디가 가까운지. 근데 노량진 출발하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인천을 지원하시든 아니면 이제 저쪽 경기 쪽으로 지원하시던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의정부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의정부 쪽으로. 근데 의정부보다는 이쪽이 좀 편해요.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안양이나 이쪽, 그러니까 인천 라인이, 지금 여기 우리 기숙반 계신 분들은 의정부 쪽보다는 요 밑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그날 가시기도 좀 편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직렬하고 지역, 이제 선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응시번호 뭐 크게 무리 없고, 취소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취소기간은 이제 그 군마다 다른데 일단 원서 접수 아마 한 다음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고요. 경쟁률은 아마 그게 전체가 다 마감이 되게 되면 한 1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각 군별로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들은. 그래서 그때 확인하면 되시는 거고, 요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복 지원이나 복수 지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의 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넣고 싶지만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번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지원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체국 소인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7월 12일이면은 7월 10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 서류를 내는 게 7월 12일 날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 가서 내가 우체국 도장 받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송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하루 걸릴 수가 이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내가 그걸 이제 도장을 찍어서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인분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너 서류를 잘못 보내가지고 뭐 다시 가서 바꾸면 안 되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폐기하고 다시 또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알다시피 25분 항씩 보게 되고 시험은 25분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경채나 공채 똑같아요. 급수별로. 그러니까 경채 8급이면 9급 시험을 보게 되고요. 경채 6급이면 7급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4급이면 5급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같아요. 그리고 공채에서 나온 시험 문제와 예를 들어서 군수 9급을 보게 되면 경채에서 보는 군수 9급 문제하고 경영 문제하고 공채에서 보는 경채 9급 문제가 공채에서 보는 경영 문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보는 게 똑같아요. 단지 시간만 이쪽은 이제 30분 보는 거고 50분 보는 거고 여기는 75분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간당 한 문제씩 그러니까 1분씩이니까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하게 되면 이제 75분 있다가 딱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7급 분들은 이제 100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100분 딱 끝나면 그때 이제 나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과락 있죠. 평균 과락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다음에 평균 60점이 넘으셔야 돼요. 그런데 각각 합격자 보면은 유도무기 48점인데요. 자, 기술 직렬은 달라요. 기술 직렬 평균 과락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과목 과락밖에 없어요. 4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명 이하로 모집할 때는 선발 이론에 2명을 모집해요. 예를 들어 2명이면 몇 명 뽑는 거예요? 네, 4명을 뽑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명이면 5명 뽑게 되는 거고, 1명이면 몇 명 뽑아요? 3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 100명이면 150명을 뽑아야 되는데 왜 157명이에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7명은 어디서 나왔냐? 독점자예요, 동점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점수가 동점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합격을 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걸러내는 거지. 뭐 105, 그러니까 1.5배수면 1.5배 딱 짜는 거 아니에요? 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꽈락이 처리돼서 60점 넘은 사람이 130명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걸로 가겠지만 만약에 그 평균 점수 올렸는데 밑에 점수가 동점으로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육군이나 이런데 지금 인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이제 면접이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 면접은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사실 면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직렬을 많이 권했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필기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이 있으면 이게 이제 50%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게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0점 맞았다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점이죠? 40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면접은 크게 5개 영역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가관이나 가치관, 그러니까 뭐 정신 상태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전문성, 일에 대한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갔을 때 딴 사람하고 어떤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봐요. 그 다음에 태도예요. 5개 영역을 보게 되고 각 영역별로 1점부터 몇 점까지 5점까지 매깁니다. 그게 수미 양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개 영역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점수가 사실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15점 이상자 중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관이 1점 처리, 0점 처리를 1점 처리를 2명이 하거나 또는 이제 평균이 넘지 못하면 또 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지 않고 어차피 점수는 되게 올라가요. 근데 왜 여기서 점수가 많이 갈리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20점을 받게 되면은요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죠? 4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수가 내 최종 점수는 80점이 되는 거거든요. 8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점과 40점이 합쳐서 80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40점에서의 비중이 만약에 2점이 있고 이 40점에서 점수가 비중이 2점이 있으면 똑같죠. 그죠?
그럼 이 2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곱하기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원래 점수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이거는 나누기 1에서 2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점수 몇 점이에요? 4점이죠. 자, 이 점수가 뭐였죠? 평균 점수예요. 필기 평균 점수. 그러니까 면접에서 1단원 더 높은 게 필기 평균 몇 점과 똑같아요? 4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 보면 어디에 몰려 있어요? 합격선에 몰려 있거든. 그럼 거기서 내가 4점이 높다라는 거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면접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까 전에 그 시험 기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 미리 소양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 교육이란 뭐냐면 그래서 군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산일치예요. 이게 이제 예전 군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산일치, 그러니까 들어온 물건과 나간 물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자산일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군인들이 나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자산의 수요를 잘 못 맞춰가지고 필요한 숫자를 공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군대에 뭐가 떨어져요? 군인들 뭐가 떨어져요?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사기가 떨어지면 뭐가 약해져요? 국방이 약해지죠. 당연히 이걸 잘 맞춰야 되죠. 단순히 내가 못 맞춰서 내가 뭐 물어내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군인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은 물건을 또 구매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군수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떠한 요구되는 소양들이 있어요. 그게 평가 요소가 되는 거거든. 그것이 자소서에 녹여져야 되는 거고 그 자소서 내용이 똑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면접장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면 정보직에서 요구되는 소양에 대한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군수에 대한 걸 할 거고 행정은 행정에서 요구되는 소양이 있어요. 특히 행정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법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들을 좀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면접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실제 동점자도 많아지고 실제로 보게 되면 1.5배속 이상의 숫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 대한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는 아마 그 예전에는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했는데 요번에는 면접을 그냥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분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그 군무원들이나 또는 이제 군인 출신 중에서 이제 전역하신 분 중에 각 직렬별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적어도 중령 이상급 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소양 교육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전체 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저번에 우리 그 군수 정보 7급 합격했다고 와서 8사단에서 일한다는 친구 여기 와 있었죠. 그 친구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그 소령하고 중령들 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날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군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인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례를 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돌격인데 뭐 돌격, 차렷 돌격, 그 다음에 교육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너 군무원이지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가지고 차렷 돌격 그렇게 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웃었답니다. 진짜 그 모든 그러니까 이래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래도 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생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합격자 결정은 이제 여기 점수에 대한 걸 가지고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2시간 됐네. 그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표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신 경우에는 그 원서를 낼 때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증 그 시험 일자라든가 접수 뭐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드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수정 기간이 있어요. 내가 그리고 급수를 올려야 돼. 지금 4급인데 7급을 보려면 3급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추가 등록 기간이 있어요. 수정 기간이. 근데 이게 구마다 달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게 6급은 가져오게 했는데 요번에 그런 거 없어요. 다 수정 기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요 성적표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취득 중이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취득 중. 그래서 취득 중이라 써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정 기간 내에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도 질문이 많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가산점 부분은 이건 이제 취업 대상자고 뭐 이게 그다음에 지금 기술지 쪽에 있는 건데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보시면 되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게 그 자격증 필수 요건이 11개 직렬이었는데 요번에 사이버가 들어오면서 12개 직렬 늘어났어요. 그 사이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일단 군무원 합격의 꿈 이제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열심히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원이 마지막에 하는 그 행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군무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합격이라고 외쳐주십시오. 내가 군무원 그럼 뭐라고요? 합격 외쳐주세요. 자,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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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